1년 동안 주가가 무려 2배나 오른 쇼피파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이커머스 공룡인 아마존과도 상생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쇼피파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쇼피파이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페24의 인터넷 쇼핑몰 제작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쳐둔 느낌이죠. 재고 관리, 결제, 주문 관리, 배송 관리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워드프레스 느낌으로 홈페이지를 자신만의 색깔, 특성, 디자인 등을 맞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원하는 디자인, 기능의 홈페이지를 웹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디자인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앱들을 쇼피파이 생태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구매 후 자신의 쇼핑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비슷한 쇼핑몰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예쁘고 기능적인 웹사이트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쇼피파이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이죠. 이외에도 쇼피파이가 강조하고 있는 장점들은 훨씬 많습니다. 먼저 멀티 채널 프론트엔드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 현재 인터넷 생태계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다음을 사용하고 계시며 연령층이 낮은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대체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인터넷 플랫폼들은 개별 쇼핑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물건을 판다고 가정하면 주문을 받으면 각각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배송 및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쇼피파이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셀러와 여러가지 플랫폼 사이에 쇼피파이가 존재하며 각각의 플랫폼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즉, 판매 채널로서 여러가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고관리, 주문관리 등 셀러로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쇼피파이가 한 개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죠. 얼마 전 아마존과의 상생에 관련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이와 같은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이 상생이 가능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쇼피파이를 이용하여 아마존에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쇼피파이에 등록된 플랫폼이 아니어도 쇼피파이의 API를 이용하여 어떤 웹사이트든 앱이든 쇼피파이의 쇼핑 결제 시스템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가지로 통합하는 부분을 쇼피파이는 싱글 백엔드라고 부르고 있죠. 간단하게 다양한 채널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여타 관리는 쇼피파이의 기능을 이용하여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쇼피파이 측에서 여러가지 채널에 판매되는 물건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즉, 어떤 채널에서는 어떤 전략이 잘 먹히고 대체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물건이 잘 팔리는 등 광범위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셀러들에게 솔루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홍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도 카카오톡에서 접속을 해야 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결국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사용해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쇼피파이의 경우 셀러의 브랜드를 부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러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죠. 이외에도 부가적인 기능들을 꾸준하게 추가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만연한 기능이지만 모바일 결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쇼피파이 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웹에서 결제할 때 바로 모바일로 결제를 연동시키는 등 결제의 편리함 및 민첩성을 제공합니다. 아마존의 원클릭 페이먼트 역시 고객이 생각할 시간에 결제로 바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전략이었거든요. 결국 쇼피파이는 셀러들의 백엔드를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프론트엔드는 고객들이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면 백엔드는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고객들은 상품 진열대, 가격표 등을 보지만 뒤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송해줘야 할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결제를 어떻게 받을지 등을 고민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규모의 셀러들이 이와 같은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매일 2-3개 정도의 물건이 팔리는 셀러의 경우 그냥 수동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쇼피파이는 단계별로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러의 규모에 맞춰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라는 식이죠. 매출 구조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쇼피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용료인 구독료이죠. 매달 $50 이하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기능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출 구조는 멤버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부가 기능들입니다. 쇼피파이가 강조하는 셀러들의 매출을 올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부분이죠. 배송 관리, 결제 관리, 캐피털 서비스, 포스 기기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무도 살짝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죠. 놀랍게도 현금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3조 원에 가깝게 쌓아두고 있죠. 최근에는 약간의 부채를 발행하였으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죠. 대신 주식을 꾸준히 증자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배당은 당연하게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셔피파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제 짧은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셔피파이는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예시를 살펴보면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한 가지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제품들, 맥북, 아이폰, 웨어러블 기기들까지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앱스토어가 조성하는 편의성 때문에 신제품이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어도 사용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셔피파이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3,700개의 앱이 셔피파이 앱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드프레스의 전략과 매우 비슷하죠. 유저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의존성을 부여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의존성을 부여하고 셔피파이 플랫폼이 셀러가 너무 커졌을 경우 지탱을 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을 살펴보니 네슬레가 있었습니다. 즉 네슬레급으로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작은 셀러부터 성장하는 셀러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을 제공하고 있죠. 판매 대금을 기준으로 얼마를 빌려줄지 정할 수 있기에 신용도 평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도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상환은 돈으로 하기보다는 판매 대금의 몇 %를 떼어가는 형태로 자동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셔피파이가 집중하고 있는 셀러들의 편의성은 유통 및 재고 관리 부분입니다. 최근 Six River Systems를 인수하며 자동 주문 처리 기능을 제공하려 하고 있죠. 즉 셀러들이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도 주문을 받으면 셔피파이가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매번 계획만 하고 결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매수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셔피파이의 경우 셀러들에게 고품질의 플랫폼을 최저가로 제공하고 셀러들의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셔피파이의 매출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셀러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셀러들의 매출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셔피파이 비즈니스 전략의 특징이죠. 실제로 영입한 셀러들의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 영입된 셀러들은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셔피파이가 계획한 전략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잠깐 다뤄볼까요? 저는 주식을 매수 계획을 세울 때 기업 분석을 진행한 이후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여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장기간 가격이 수렴 또는 멈춰 있다가 신고가를 갱신하며 따라붙는 돌파 매매, 신고가를 돌파 후 잠깐의 조정이 올라타는 되돌림 매매,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의 매수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코딩하여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삼각형으로 차트에 표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셔피파이를 살펴보면 이미 $370에서 매수를 했어야 하며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고점 대비 30% 하락한 $740 정도부터 매수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셔피파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셔피파이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